안녕, 표현해예요. 오늘은 2학년 1학기 교과서에 나오는 못된 아저씨 두 분을 소개할게요. 한 분은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고 한 분은 벌을 받는데 과연 누가 착해지고 누가 벌을 받을까? 두 이야기를 비교해서 들려줄 테니까 관심이 간다면 책을 읽어보고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으로 생각도 키워보세요. 먼저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입니다. 나도 딸기 좋아하는데 이 아저씨는 정말 딸기를 좋아하나 봐요. 오늘도 과일 가게에 3번이나 다녀왔대요. 저렇게 아저씨가 다 사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어쩌죠? 정말 못된 아저씨네. 그런데 저렇게 날마다 딸기를 먹고 또 먹어도 항상 맛있다는 생각이 들까요? 신기한 도구로 넘어가 볼게요. 농사꾼이 밭에서 신기한 독을 하나 발견해요. 옛날에 된장, 간장, 고추장 같은 걸 담아두던 장독 말이에요. 어떤 비밀을 가졌는지는 비밀, 책에는 답이 있어요. 아무튼 원래 이 밭의 주인이었던 부자 영감이 신기한 독을 탐내기 시작했어요. 이 아저씨가 그 못된 아저씨인가? 아니에요. 진짜 못된 아저씨는 따로 있어요. 이따 알려줄게요. 다시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입니다. 어느 날 저녁 마을 공터 쪽에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수박을 먹고 있네요. 매일 혼자서 딸기를 먹던 아저씨는 괜히 심통이 나요. 그러게 누가 욕심 부리랬나? 그런데 한 꼬마가 수박을 들고 찾아왔어요. 아저씨 집에서 달콤한 딸기 냄새가 난다며 자기도 딸기를 좋아한다네요. 그럼 아저씨도 딸기를 좀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아이를 울리고 맙니다. 그러곤 이 생각 저 생각하느라 새벽이 될 때까지 잠도 못 잤어요.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는 밤새 생각 좀 하라고 내버려 두고 우린 이제 신기한 독의 못된 아저씨도 만나봅시다. 농사꾼과 부자 영감 중에 누가 신기한 독을 가져야 할지 원님한테 가서 재판을 받기로 했어요. 그런데 이 원님, 재판은 뒷전이고 이 독을 탐내네요. 두 사람 말이 다 그럴듯한데 독을 2개로 나눌 순 없으니 나라에 바치래요. 그러고선 자기 집으로 옮깁니다. 이 책의 못된 아저씨는 바로 원님이었군요.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는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. 혼자서 빙그레 웃으며 딸기를 씻고 손질해서 밖으로 옮기네요. 마을 사람들이랑 딸기 잔치라도 벌이려 그러나? 큰 소튼 왜 준비하셨을까요? 마지막에 아저씨 얼굴이 딸기처럼 빨개졌대요. 아저씨는 딸기로 뭘 했을까요? 딸기 아저씨는 집에서 밖으로 나갔는데 신기한 독의 원님은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. 보물단지 안에 뭘 넣을까 궁리하면서 말이죠. 그런데 원님 댁에는 80살, 그러니까 80살이 넘은 원님의 아버지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. 웬 낯선 커다란 독이 집에 있는 걸 보고 안에 뭐가 들었나 살피다 그만 독 속으로 빠져버렸네요. 원님과 원님 아버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책을 읽고 이 질문에도 생각해보세요. 먼저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에 대한 질문입니다. 아저씨가 딸기를 먹고 싶어서 많이 산 것은 나쁜 행동일까요? 아저씨의 돈으로 아저씨가 직접 딸기를 사 모았어요.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린 건 그저 얄밉고 부러워서 그런 걸까요? 아니면 딸기 아저씨의 행동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? 잘못된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세요. 꼬마가 수박을 들고 찾아온 날 아저씨는 왜 새벽까지 못 잤을까요? 그때 아저씨의 기분은 어땠을지, 어떤 생각을 했길래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딸기를 밖으로 날랐을지 생각해 보세요. 마지막에 아저씨 얼굴이 딸기처럼 빨개진 까닭은 무엇일까요? 보통 얼굴을 빨갛게 표현하는 건 화가 났을 때,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걸 참을 때, 술에 취했을 때, 부끄러울 때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아저씨 얼굴은 왜 빨개졌을까요? 그리고 이 아저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떠올려 보세요. 다음은 신기한 독에 대한 질문입니다. 농사꾼과 부자 영감은 왜 원님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했을까요? 부자 영감도 이 신기한 독이 탐났나 봐요.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농사꾼한테 독을 내놓으라고 했죠.
마을 사람들은 그 말대로 하지 말라고 했고요. 원님은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. 원님은 왜 신기한 독을 나라에 바치라고 해놓고 자기 집으로 날랐을까요? 원님은 현명한 판결을 내리는 척 신기한 독을 나라에 바치라고 했어요. 그런데 그걸 자기 집에 두고 뭘 하려고 했을까요? 원님이 어떻게 했더라면 좋았을까요? 만약 내가 원님이었다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도 생각해 보세요. 누가 착해지고 누가 벌을 받았을지 짐작이 되나요?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. 누구나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옳은 행동인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해요.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그걸 바로잡는 게 바로 착한 사람 아닐까요? 착한 사람은 다음에 또 만나기. 안녕!